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필라멘트가 별로 남지 않았을 때 프린팅을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걸게 되면 중간에 필라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걸어놓고 자러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한번 필라멘트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이 출력을 진행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셀을 출력하고 나서 남은 필라멘트가 정말 별로 남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출력을 걸 때 그 순간에 내가 이거를 중간에 안 끊어지고 필라가 다 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마만큼의 필라가 남을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했던 방식을 따라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모델링을 G코드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2시간 39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중요한 게 필라멘트의 길이, 그게 7.96m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남아있는 필라멘트를 알기 위해서 질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는 아까 7.96이라고 하는 길이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플러라고 하죠. 그 필라멘트를 감고 있는 통의 길이를 한번 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필라멘트가 마지막 바퀴가 바로 다음에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필라멘트 한 바퀴의 둘레 길이를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둘레 길이를 이용해서 전체 지금 남아있는 길이를 몇 바퀴 돌아가는지만 알면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자로 보는 것처럼 직경이 약 한 8cm 정도인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8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산은 그 둘레 길이이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인 파이 곱하기 D는 아까 작성했던 직경이요. 그러니까 직경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는 3.14 적어주고요. 그리고 직경 아까 전에 했던 0.078 이렇게 되겠습니다. 0.078 0.8로 딱 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0.2450 같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 때 0.2450m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몇 바퀴나 돌았는지, 남아있는 게 몇 바퀴를 회전하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것도 저는 보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필라멘트 케이스 스플러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5cm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5.3, 5.34 이 정도여서 저는 53mm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한 방식은 제가 했던 방식은 전체 길이, 아까 넓이가 W라고 하면 그거를 필라멘트가 촘촘하게 밑에 층 있고 위에 층 한 절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즐의 굵기로 나눠주면 몇 바퀴가 감겨져 있는지 나오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아까 전에 53mm 였기 때문에 53mm에서
필라멘트가 1.75mm 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1.75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계산기에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준 거죠. 53에다가 1.75를 나누니까 30바퀴 정도를 감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즉, 한 층이 다 감겨 있을 때, 마지막 층일 경우겠죠. 마지막 층이 다 감겨 있을 때 30바퀴 정도 감겨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더 남았거든요. 한 층이 아니라 그 위에 층의 한 절반, 조금 더 되게 감겨 있었나? 절반 정도 감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이 다 깔려 있고 두 번째 층은 한 절반 정도 해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줬습니다. 전체는 한 바퀴 돌 때 0.2450m이기 때문에 이게 2층의 절반 정도 했으니까 45바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부족하면 뭐 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계산은 했죠. 45바퀴가니까 11m 정도가 나왔습니다. 즉, 이제 아는 거죠. 저는 이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출력이 실패하면 중간에 이거를 2시간 뒤에 끝날 때 중간에 퍼즐을 누르고 필라를 교체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 출력 성공이다 라는 감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성공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다음 출력 위해서 과연 이걸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있을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것이 얼만큼인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17바퀴가 남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17바퀴? 그러면 문득 방금 전에 독수리를 출력할 때 동안 얼마가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45바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임의로 대략 잡은 거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45바퀴에서 17바퀴를 하면 빼보면 28바퀴를 소모했다는 거잖아요. 한 바퀴가 0.2450 그래서 28을 곱하니까 6.86 메타를 사용했구나 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요 한번 확인해 보면 독수리를 만들 때 7.96m에 비해서는 좀 작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오차난 것을 감안해서 한 바퀴 둘레의 길이를 추가로 잡아주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까 전에 최종적으로 남아있었던 17바퀴의 필라멘트, 이걸 가지고 뭘 출력할 수 있을까? 먼저는 길이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0.2450이라고 한 바퀴에 대해서 17바퀴를 해보니까 약 4m 정도가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은 걸 가지고 어떤 걸 출력을 해놓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도전을 해왔던 에펠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펠탑은 출력을 해놓고 나서도 선물을 하면 되잖아요. 선물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번 출력해봐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이가 굉장히 길게 필라 양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 작게 뽑는 걸로 하는데, 지난번 가장 작게 제가 출력을 했던 게 6cm 높이의 에펠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cm로 해보니까 슬라이싱 결과가 오른쪽에 지금 나오는데
는 46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0.81m 정도의 81cm죠. 그 정도인데 우리는 4m까지 쓸 수 있으니까 Z 높이를 10cm 그리고 100mm짜리 에펠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3m죠. 3.03m의 에펠탑이 나왔습니다. 아직 1m 정도는 그래 더 크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는 110m짜리 에펠탑을 G코드를 형성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3.78m 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약 한두 바퀴 정도가 남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딱 맞추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출력을 눌러봤습니다. 네,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걸어 놓고 집을 나왔죠. 중간에 필라멘트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 없이 나왔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 이렇게 멋진 에펠탑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플러에 남아있는 필라가 한 2줄 정도로 거의 정확하게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필라멘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출력에 성공할지 그렇지 못할지 그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팅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